네, 경희 비례탄의원의 강지춘 원장입니다. 어제도 비가 많이 왔고요. 오늘은 조금 소강 상태인데 여러분들도 비 피해 없도록 항시 주의하셔야 되고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환자분들의 그 질문을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또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사진을 통해서 그 사진의 정상을 보고 특징을 잡아내고 또 어떻게 인체 물리학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또 그거에 따른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분석하기 전에 제 피레토 세라피의 이론적인 근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레토 세라피는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 생화학적인 관점, 또 유체역학적인 관점, 또 열역학적인 관점을 통해서 제가 모든 질환을 연구하고 또 치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레토 세라피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죠. 바로 면역과 무병 장수론입니다. 탄생온도, 신부온도 37도일 때만이 우리가 무병장수할 수 있다, 영원히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신부온도가 빨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많고 죽음에 이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이 신부온도라는 것은 뇌를 포함한 오장 육부의 온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30도 일정해 줘야 되고요. 이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피부 온도라는 게 있는데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피부 온도라고 합니다. 근데 신부 온도 올라갈 때 피부 온도 내려가고 신부 온도 내려갈 때 피부 온도 올라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이나 질환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라 할 수도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다, 자가 면역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하지만 저는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시상하부에서 신분도가 내려갈 때 피부 온도를 올려서 체열의 방출을 줄이게 된다. 바로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다양한 염증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피레토 세라피의 바로 핵심 원리입니다. 이런 신부 온도가 장기간 내려갈 때 4가지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죠. 피부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신부 온도가 내려가니까 신부 혈관은 수축이 되고 이때 혈압은 높아질 수도 있겠죠. 녹내장, 고혈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피부 온도의 상승으로 피부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때 모세혈관의 확장이라든지 맥관 부종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표면 장력의 약화와 응력의 강화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응력이 세진다 그랬죠. 그때 다양한 윤기성의 증상, 구진, 팽진,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이 생긴다. 그러면은 양성이든 악성 종양은 왜 생긴다? 그 환부의 피부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응력이 강해져서 생긴 것이지 암세포가 스스로 복제하고 정식하는 기능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공이 다친다. 당연히 체온이 떨어지면 체열의 방출을 줄여야 되겠죠. 그때 모공을 닫아서 체열의 방출을 줄이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열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죠. 쏠리는 과정 속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또 열이 방출이 안 될 때는 가려움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땀 분비의 감소가 생긴다. 어떤 사람은 무한증이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다한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다한증이 많고요. 아토피 환자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또 무한증이 많습니다.
일단은 땀 분비의 감소로 인해서 무한증과 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4가지 증상들이 계속 장기적이고 반복이 될 때 우리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심부온도의 저하는 바로 면역력의 저하다라는 이야기죠. 면역력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명력이 떨어지고 나의 수명이 단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병이 잘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사진으로 풀어보는 근선 이야기라고 제가 좀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정상을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이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부가 발그레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정상적인 피부색이고 여기는 염증 부위의 색이잖아요. 왜 붉었죠?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붉어진 겁니까? 세균과 바이러스는 그러면은 서식을 하면은 여기에서 열이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도 나름대로의 생체 대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너무 과하게 활동하게 되면은 그 친구들도 뭐 열이 발생하겠지만 내 몸에 있다고 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내 피부의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색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바로 온도의 편차죠. 온도의 편차는 색의 편차로 생길 수 있고 파장의 차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왜 온도가 올라갔죠? 열이 이쪽으로 쏠렸다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열이 쏠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열이 곳곳에서 쏠림 현상이 생기잖아요. 왜 이런 곳곳에서 열이 쏠리게 되죠? 바로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첩 교차되는 부위는 다양할 수도 있고요. 바둑판처럼 탁탁탁탁 일정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의 온도의 상승은 바로 불꽃염, 불화자가 이렇게 중첩 교차가 됐다라는 거고요. 피부 온도의 상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됐죠? 모공이 닫혀서 열이 쏠렸다라는 겁니다. 열이 쏠렸다. 열이 쏠린 이유는 모공이 닫혔기 때문에 열이 쏠린다 그랬죠? 자, 그런데 모공은 왜 닫히죠? 심부 온도가 낮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 염증만을 가지고도 나는 심부 온도가 낮고 모공이 닫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냥 세균과 바이러스가 정식을 할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위에서는 화끈거림과 따가움, 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화끈거리고 왜 따갑죠?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증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약간은 하얀 인설이 보입니다. 왜 인설이 나타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모공이 닫혔다 그랬죠? 자, 모공이 닫히면은 피부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고 피부는 건조, 균열, 태선화가 되잖아요. 자, 이 환부는 가볍게 두터워집니다. 바로 그게 리체니피케이션, 태선화가 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왜 태선화가 되죠? 모공이 닫혀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는 과정 속에서 똘똘똘똘 가로 세로 갈라지다 보면 피부가 조직이 말리게 되죠. 그때 또 두터워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피부 온도의 상승으로 응력이 강해지니까 그 부위는 살짝 밀어내는 현상이 생기니까 두터워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설은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들 수 있죠. 모공이 닫히고 피부가 건조해질 경우는 피부의 최바깥층인 각질세포층에서의 각질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들게 된다. 왜? 수분 공급이 줄어드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탄력성의 증상인 인설, 각질, 비듬과 같은 하얀 가루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인설 각질이라는 거죠. 자, 이 사진으로는 뭐 아직 수포나 농포는 안 생기는데 이 온도가 좀 더 올라가서 응력이 더 강해지면 수포나 농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농포성 건선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자, 가려움증은 왜 생긴다고 그랬죠? 모공이 다쳐서 내 몸에서 열이 방출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긁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분은 자태선, 인설, 가려움증, 그리고 약간의 미세한 뾰루지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부진까지 나타나면 전형적인 건선의 증상이죠. 자,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치료해 줘야죠? 자, 건선의 3대 치료 원칙이죠.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려야 되겠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열 에너지가 전신으로 골고루 이게 분산이 돼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 분산이 되면 여기 온도와 여기 온도가 일정해지게 되겠죠. 분산이 될 때 열 쏠림 현상이 없어질 때 이 부위의 온도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온도가 높다고 세포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강력한 약물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때는 피부 온도가 내려가니까 눈에 보이는 증상은 완화될 수 있겠지만 심부 온도까지 내려간단 말이죠.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치고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방출이 안 될 때는 또 긁게 되고 또 열 쏠림 현상이 생겨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계속 무한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눈에 보이는 증상이 완화될지라도 내 몸의 심부 온도를 낮추는 그러한 치료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건선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건선의 3대 치료 원칙에 벗어나면 치료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모공이 닫혀 있는데 피부가 건조하다고 계속 보습제를 발라버리면 모공은 더 다치게 되죠. 그럼 열이 방출이 안 되면 더 가려움증이 생기고 또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3대 치료 원칙에 벗어나게 되고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되더라도 엄청 장기간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왜 치료를 기존의 방식대로 치료를 하면은 잘 치료가 안 되는지 바로 그 이유도 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찜질방, 사우나를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가려움증이 없어질 때도 있으니까. 하지만 피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그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가려움증이 있을 때만 제가 반신욕을 하거나 사우나를 하거나 간단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왜? 모공을 열어줘야 가려움증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 드라이기를 써도 좋고요. 모공을 열어서 열을 분산시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헤어 드라이기를 쓸 경우에 있어서는 피부 온도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으로 가려움증이 있을 때만 좀 응급처치하는 방식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심부 온도는 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이런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방의 약물요법, 실은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온중산원지제, 또 피부 온도를 내려주는 청열 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발한 해표지제,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레토 탕이나 피레토 환을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생활요법 속에서 심부 온도가 자꾸 내려가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면 안 되겠죠. 자꾸 내가 답답하다고 덥다고 자꾸 시원한 물을 마신다거나 시원한 환경을 자꾸 조성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여름철에는 가만히 있어도 따뜻해질 수 있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강한 선풍기나 에어컨을 좀 조심을 해 주십사라는 거고요. 자꾸 바닷물에 수영하는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너무 바닷물의 온도가 내려갈 경우에 있어서는 피부병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은 항시 좀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땀이 날 정도로 강하게 운동을 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사진을 보고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또 치료해야 되는지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3대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너무나 쉽잖아요. 이렇게
사진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질병을 분석할 수 있어야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증상만 완화해주는 치료는 정말 별 의미 없는 치료다. 뱅글뱅글 돌 수 있는 무한 반복의 악순환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